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5.18 여성시민군 출신 문화운동가 이명희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명희 작가는 10여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지만 왼손으로 그림 연습을 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모질게 고문을 당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그림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고 재미난 가족들의 힘으로 요즘은 웃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요. 40여 년이 지난 그때 그 시절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였지만 이명희 작가의 인생을 바꾼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비화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뒷얘기들을 이명희 작가에게 들어봅니다. 이명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얘기까지 이제 들어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그냥 서슬퍼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제 문화운동하고 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고초도 겪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당시에, 임 작가님이 광주 YWCA 건물에 거의 끝까지 남아 계셨었다고요? 그때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그때 직책이 네네. 한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YWCA 농촌위원. 농촌위원? 농촌부라는 부가 있었어요. 예, 예. 거기 위원을 하고 있었고요. 여성, 우리말로 하면 YWCA가 여성 기독 청년회 회관이죠, 거기가. 네. 근데 거기서 농촌위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YWC 소속 광대라고 극단 광대가 있었어요. 네. 거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백회 간사, 여성부 간사. 네. 그다음에 현대문화연구소에 또 거기 현대문화연구소. 네. 간사하고, 그다음에 길 건너에 또 IMC회가 있어요. 남자 기독회관. 거기에서는 제가 나사렛 성서 연구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아이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렇게 간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5월 17일 날 그 예비 검색되고 5월 18일 날은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YWC나 녹두서점이나 이런 데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서 네. 그때 강주 시내 상황 같은 것을 이제 파악하고. 녹두서점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중심이 됐던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한 중심이 됐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제 그림 그려놓은 지도가 하나 있어요. 예. 책에 보면은. 네, 제가 근무했던 현대문화연구소 옆 건물이 녹두서점이었어요. 아, 녹두서점. 네. 또 IWC하고 또 가까웠어요. 네. 한 50m 거리 정도 예. 됐었죠. 그렇게 좀 어떤 말하자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차에 네,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겼고 벌어졌고, 그 마지막에 이제 아주 막 그 계엄군이 들어오고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18, 19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계엄군이 그 강주 시민을 저렇게 학살할 수가 있지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2일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22일 날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방 강주라고 말하죠. 사실 해방 강주라고 우리가 붙였지만 이거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나를 강주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약탈도 없었고 한 건의 총기 사고도 없었고 뭐 물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굶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서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정말 인류사에 남아질 만한 그런 정신을 빛나는 날이 그 22일부터 전개되는 거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YWC에서 저희들이 그 제2항쟁 지도부를 꾸리고 거기서 홍보
여러 가지 도청 분수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5월 26일을 먼저 들어오겠다 개공지 그랬지만 하루 좀 미뤄서 27일 날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위에서 그 삐라 같은 거 헬기로 막 뿌리고 투항하라 무기 반납하라고 했을 때 그날 저녁에 저희 YWC에서 다 둘러앉아서 마지막에 체위 한 잔처럼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 거의 죽음을 그리고 각오하셨군요. 만약에 살았더라도 우리는 폭도로 몰려서 거의 엄청난 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절박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선배나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한 목숨이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마지막 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먼저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총을 반납하지 않고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투쟁하는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물러서면 이 앞에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 죽어왔는데 다 폭도로 몰려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그게 아니었다는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아주 울부짖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계시다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셨는지 마지막 순간에 나오시는 거죠? 그죠. 네. 총이 등 뒤에서 날아왔으니까요. 총알이. 총을 피해서. 예. 총을 피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같이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 죽었죠. 그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큰 병이 나셨었다고요. 네. 저게 이제 폭도라는 이제 그 누명을 쓰고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이제 그냥 있을 수만 없잖아요. 네.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는 내용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테이프 작업을 먼저 했어요. 테이프.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도청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드렸던 글들, 시민에게 드렸던 글 이런 글들 유물을 모아가지고 올라온 것을 녹음을 했죠. 녹음해서 이제 기독교 유물로 전국에 배포하는 작업도 하고. 그 음성 테이프로 다 만드셔서 그 작업을 하셨군요. 그때 제가 혼자만의 어떤 안위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강조가 다 폭도가 되고 강조 전남북이 다 그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연일 방송에서 폭동 투하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때 진실이 뭔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지금도 뭐 요즘도 매일 거의 수면제 못 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속에도 잘 아는 사람도 죽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양민이었잖아요. 네네. 일반 시민이 죽어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살아남았던 데에 대한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좀 있었고 네. 또 이걸 알려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쉬지 못해서 불면증에 엄청 시달렸죠. 그래서 정신과 병원 가고. 예.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많죠. 사실 엄청 많죠. 네. 그 송백회 최초의 그 광주 전남의 그 여성들의 그 문화 독립 단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송백회 회원분들의 남편분들이 상당수 또 시민군이셨다면서요. 그 남편분들이 사실 생각하면 대단한 용기.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있었는데 도청에 총을 들고 마지막 날 있다는 것은 이미 한번 그 사람도 옛날에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들로 잡히면 사형이나 무기수 받을 거 뻔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들여보냈어요. 그분들이. 네. 뭐 이양현, 정상용, 뭐 윤광호, 정혜직 이런 사람 다 애기들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아빠, 애기 둘, 뭐 심지어는 임신한 상태에 있는 부인이 놔두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말도 못해. 그 다음에는 이 부인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길거리에서 뭐 멸치장사, 부성기, 막 돗자리 별걸 다 팔았어요. 니아가장사 뭐. 네, 뭐 어디 취업도 안 될 거고 애기들 키워야 될 거고 남편은 또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아프지만 또 들어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셨군요. 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저는 뭐라도 해야 했어야죠. 어떻게 도우셨어요, 그분들은? 저는 일단은 그 강조 항쟁을 알리기 위해서 강대 멤버들, 자녀 멤버들 규합해서 새로운 그 문화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 강조 항쟁 무등의 꿈이라는 그 무등의 꿈. 네. 그래서 김정희라는 그 희원이 일단 대본을 쓰고 해가지고 뭐 YMC 서울 다락방 뭐 정부 뭐 구례 천주교 이런 데를 돌면서 강조 항쟁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했죠. 네. 그 저희가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2년 뒤에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맞아요. 몰래 녹음을 하셨다고요. 예,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람들 아주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니까 그 녹음을 왜 이렇게 몰래 해야 되느냐 하고 의아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44년 전의 이야기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젊은 친구들이 들어볼 때 정말 어르신들 이야기 같지만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윤상홍이라는 사람이 도청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대변인이었고 5.18.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셔서 이제 대변인을 했는데 원래는 애한은행에 근무했다가 그만두고 지역에 내려와서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은 들불 야근을 했던 분인데 돌아가셔서 두 분을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것을 테이프 내용을 삼아서 영혼 결혼식을 하는 거 이 내용이군요. 그 영혼 결혼식에 빛이 결혼 넉풀이라는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강주 항쟁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었고 AB 테이프의 그 제일 뒤에 마지막 곡이 니밀리안 비면의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거는 흔히 뭐 깔린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앞에 여러 가지 대사와 노래가 있어요. 뭐 에로살 뭐 밝아오는 뭐 이렇게 새벽이 밝아오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회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니물란 행진곡이 그렇게 빠르게 뜰 줄 몰랐죠. 그렇군요. 그게 녹음할 때 소설가 황석영님 자택에서 그걸 녹음을 하셨나요? 황석영 선생님하고 그 부인이었던 홍기담 언니는 진짜 강주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요. 홍기담 언니는 그 5.18 때 우리 도망간 우리들 많이 뒷발을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녹음할 당시에 그 집에 이제 신통이라는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돌쇠하고. 그 강아지가 짖고 옆에 또 기찻길이 있었거든요. 기차가 지나간 게 녹음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녹음할 때만 해도 우리 이 폭도란 말을 1980년까지 쓰잖아요. 청문회 전까지. 폭도실 당시에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집에서 녹음 시설이나 박음 시설이 안 된 곳이니까는 기차 소리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노래에. 그리고 장비가 그냥 그 스테레오 있잖아요, 녹음하는 거 그거 놓고 했어요. 일반 뭐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그날 한 이틀 상간에 그냥 배워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다 같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모여서 노래도 직접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음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창은 못하고 니물리한 행주고 합창할 때 같이 하고 네. 같이 이제 도맡아서 같이 한 거죠. 야, 그렇게 숨어 녹음했던 노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불리는 노래가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하셨겠어요. 상상 못 했죠.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세계적인 곡이 돼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곡이 될 줄은 정말 우리를 그때 노래 부르던 사람들로서는 상상 못했죠. 그러네요. 그런 역사의 현장에 또 계셨네요. 예. 우리 이명희 작가님 이제 아까 잠깐 영화 얘기, 양림동 소녀 영화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 얘기도 나왔었는데 재밌는 가족 같은데 남편분도 사실 민주화운동 같이 하다가 이렇게 만나셨나 봐요. 같이 문화운동을 했었죠.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으로 5.18에 관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테이프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 남편께서 만드셨군요. 네. 그 기획자셨군요. 나는 빼앗긴 들어도 봄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네네. 아, 그 힘든 시기를 서로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부이기도 하지만 어떤 동지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탄탄하신 것 같아요, 가족애가. 저는 우리 집을 이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부엉이 가족이라고. 부엉이 가족? 왜요? 전부 밤에 다 눈 뜨고 뭔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간의 수공업적이라고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간의 수공업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10년 전에, 한 1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장애가 생기면서 사실은 전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셨어요? 저는 우리 사이가 그래도 상식이 좀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장애를 심하게 앓고 보니까 퇴근 후에도 택시 타면 기사님 물으시고 아줌마 아침부터 술 먹었어요. 그러면 발음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하시겠네요. 길 이제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면 안 됐다. 젊은 사람이. 그때만 해도 제가 55세였잖아요.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는 쯧쯧쯧하고 뒤돌아보면서 계속 측은한 얼굴로 쳐다보는 시선. 네. 굉장히 싫었고요. 또 장애 가진 사람이 걸어가거나 할 때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빨리 안 내린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엎어지는 경우도 당했고 제가 당한 것만 봐도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안 당할 걸 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하철에 걸어갈 때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연수삼아 한번 타보려고 지하철을 지하의미로서 한번 천천히 내려가는데 밑에서 제가 왼쪽 사는 손 자꾸 내려가지고 오른쪽을 못 쓰니까. 네. 그래서 왜 그리 내려오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6두문자를 제가 날렸어요. 그때 그 순간에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정말 두고두고 화병 나갔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2중, 3중 더 고통을 안고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예. 남편분 얘기가 나와서 아까 우리 가족 얘기하시면서 우리 가족은 간의 수공업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남편께서 아내를 위해서 옷을 만드신다고요? 직접? 네, 이제 제가 병원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퇴원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팔이
느리니까 손을 낄 수가 없고 입고 벗는 게 예, 불편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예. 그래서 남편은 정말 그 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시골을 내려가서 이제 양재학원을 등록하더니 재봉학원을 들어가신 예, 거예요? 예, 양장학원 같은데. 예, 양재학원 옛날에 지금 뭐 노란하고 양재하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양재학원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를 예. 등록해서 주머니가 큰 옷. 제가 이제 핸드폰이나 휴지나 이런 거 담을 수 있는 핸드백 대신.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핸드백 없이 왔잖아요. 주머니에다 몽땅. 혹시 이렇게. 그 옷도 이 남편이 옷도 만든 만드시고 거예요. 예. 너무 멋진 옷인데요. 네, 그래서 옷이? 옷을 이제 바지도 고무줄 바지로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주머니가 큼직한 걸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5분 박음질하고 4시간 뜯고 그랬어요. 잘못 만들어서. 어떤 옷은 안감을 겉감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예. 것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제가 앙드레 오라고 이름을 오 선생님이시군요. 앙드레 오 선생님. 네, 화순의 앙드레 오 네. 선생님이 만드신 옷을 지금 입으셨는데, 저도 참 개성 있으시다 이 생각하고, 안에 이제 위에 머플러까지 이렇게 세트로 된 옷을 입으셨는데, 맞습니다. 패턴도 우리가 흔히 못 보는 옷감 패턴이고요. 멋쟁이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걸 남편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옷이었다니. 그리고 몇 벌이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한 20여 벌 되는데요. 와. 그래서 올가을에 그냥 양림동 소녀 패션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요. 이제 패션 쇼도 하시는 겁니까? 쇼는 못하고요. 제가 힘들어서 엄마 전시회. 패션 전시회.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남편 자랑을 할 수가 없죠. 다 속 끓일 때도 있고 예. 또 즐거울 때도 있는 게 다 여자들이 다 겪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아들 덕에 그림 그리게 되면서 책도 내고 작가도 되셨고 학창시절 꿈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뇌졸중 얻으셔서 몸이 불편했을 때는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임영희 작가님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의식을 찾고 이제 한 쓰러진 한 서너 달 후에 그 병원 의사분께서 저한테 다른 가족은 다 우울한데 왜 웃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왕 제가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데 운다고 제가 옛날 상태로 안 가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재활할까 그걸 더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뇌졸중 환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모순선으로 뭐 티밥 집어먹기 대회도 하고. 티밥이 네. 저기 티밥이라고 전라도 말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알갱이 같은 게 집어먹겨. 예, 뻥튀. 네, 뻥튀 같은 거. 그러고 해갖고 이제 서로 웃고 서로 그런 동질 의식이 있으니까 의지도 네. 되고. 그래서 예. 사실 코로나 전까지 네. 각기 태어나고 모임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예비적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저 같은 네. 뇌졸중으로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뭐 어차피 인간이 다 함께 걸어가야 될 세상인데 저는 일찌감치 그 우울감을 벗어버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정말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내공이 보통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지금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요즘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뭐
사는 게 옛날에는 좀 없어도 같이 이웃끼리 좀 바라보는 좀 가까운 거리에서 다들 있었는데 요즘은 사이가 살기는 편해졌는데 그 각박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 꼭 저는 이 말을 해줘.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자기를 소중히 여길 때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것이다. 자신을 자존심을 좀 높이자. 네, 네. 이 세상에 그 살아있는 존재가 나를 이기적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존재 가치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어려울 때 자신을 한번 또 따돌리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 이 시간 또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네. 생각하면서 하면 전 진짜 저도 그 고물 장사도 해봤고 뭐 양말 장사도 해봤고 별 장사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좀 빳빳해진 게 어떤 그런 자존심이랄까 그런 게 강해서 네. 순간순간을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빳빳한 나가 돼서 고개 들고 고개 네, 숙이지 말고. 네? 정말 자기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우리 이명희 작가님한테 좀 새로운 꿈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네. 좀 장난스럽게 뭐 시인 임영희, 뭐 화가 임영희 그리고 영화의 뒷부분에 그게 나오고 책에도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어린이와 청소년과 또 젊은이와 또 나이 드신 저하고 동료분 다 같이 아우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 시선도 좀 더 넓어진 것 같고 제일 이 영화와 책을 만들어서 좋아했던 것은 제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 양림동 소녀 안에 소녀가 네. 계속 웃으시는군요. 굉장히 네. 참 파란만장한 일을 네. 겪으셨는데. 완전 너무 예. 즐거워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이렇게 환한 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그림도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양림동 소녀의 작가, 광주 전남 1세대 문화운동가 이명희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 오늘 좋은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